안녕하세요. 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올해 멜론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도 방탄이 방탄했죠. 전체 무대 구성이야 올해를 휩쓸었던 곡들이니 말할 것도 없고 시상식 무대에 어울리는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방탄 무대를 보면 그냥 감탄도 아니고 와 이거 뭐지? 입 벌리고 넋 놓으면서 감탄하는 것 같아요. MMA 무대도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무대에 직접 물을 부은 것도 그렇고 정말 방탄이라는 예술 장르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죠. 무대 보고 너무 소름 돋아서 오랜만에 리뷰 영상 찍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메일로 영상, 사진, 움짤과 함께 리뷰를 요청 주신 아미분이 계셨어요. 나름 명분이 중요한 사람이라 아무도 뭐라 안 해도 슥 돌아오자니 머뭇거려졌는데 잊지 않고 요청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명분 삼아 오랜만에 댄스 리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인트로를 끊었던 블랙스완의 파트들 부분을 집중적으로 댄스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에 블랙스완 리뷰 영상만 10개 이상이다 보니 무대 구성이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기존 블랙스완 무대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리프팅이니까 파트들의 리프팅 그 중에서도 정국과 지민 파트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RM, 진, V, J-Hope 4명은 둘이서 호흡을 맞추다가 댄서들이 한 명씩 들어올리는 식으로 리프팅을 했는데 정국과 지민은 각자 솔로 파트도 있고 정국이 지민을 들어올리는 구성이었다 보니 아무래도 뜯어볼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마냥 좋은 이야기만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져서 박수치고 싶고 또 너무 멋있어서 걱정되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의 멜론 뮤직 어워드 댄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배경 지식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파즈제라는 단어는 2인무라는 뜻입니다. 발레 용어들이 죄다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프랑스어예요. 남녀 무용수 2명이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고전 발레의 대표적인 형식이죠. 블랙스완이 등장하는 스완 레이크, 한국말로 백조의 호수는 고전 발레의 대표작입니다. 남녀 2인무다 보니 파즈제를 할 때 발레리노가 발레리나를 들어 올리는 리프팅 동작들이 많이 나오죠. 방탄소년단 블랙스완은 안무에 현대무용적 요소가 많은데 무대 구성을 보면 또 고전 발레 요소들도 많이 담아내는 편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전에 업로드한 블랙스완 리뷰 영상을 시청하시고 유튜브에 발레 백조의 호수랑 매튜본 백조의 호수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무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블랙스완 안무 자체가 2명씩 주고받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지점을 잘 디벨롭 시켰죠. 슈가가 안타깝게 어깨 부상으로 불참하면서 인원이 6명, 짝수가 된 걸 2명씩 3팀의 파즈제로 나눠서 나름대로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정국과 지민의 댄스 구성은 처음 봤을 때랑 여러 번 봤을 때의 감상이 많이 달랐어요. 처음 몇 번은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예술적이다, 대박이다. 당연히 넋 놓고 볼 수밖에 없는 무대니까 넋 놓고 봤죠. 근데 보면 볼수록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구성이 정국 솔로 파트로 시작을 하고 지민 솔로, 둘이 같이 하는 2인무예요. 파트제는 3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남녀 둘이 나른나른하게 같이 춤을 추는 첫 번째 단계 아다지오, 각자 혼자서 기량을 마구 뽐내는 두 번째 단계 바리아시움, 둘이서 같이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세 번째 단계 코다예요. 이 무대는 첫 번째 단계인 아다지오를 빼고 바리아시온과 코다 구성만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죠. 리뷰 요청을 주신 아미분이 요즘은 파드제에서 아다지오는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맞냐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파드제의 형식 자체가 고전 발레의 양식이라 모던 발레나 다른 발레 양식에서는 이 파드제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정국 솔로는 일식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분위기를 초반에 잘 잡아줘요. 근데 동작이 뭐 이렇게 빈틈이 없나요? 처음에 호수에서 물을 떠서 하늘로 올린 후부터는 동작에 쉴 틈 없이 포인트를 주는데 반박자 단위로 끊어서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일어서서 팔로 원을 그릴 때도 반씩 툭툭 잘라서 포인트를 주고 턴을 돌 때도 처음에는 회전력이 좀 부족했던 건가 싶었는데 반바퀴는 한 다리로 짚어서 돌고 나머진 반은 점프해서 돌고 두 발로 착지해서 바로 다음 팔 동작이랑 있더라고요. 다음 동작을 봤을 때 애초에 반씩 나눠서 짠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진짜 대단했던 게 박자 안에 동작이 많은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무게 중심이 시시각각 바뀌어요. 초 단위로 중심이 계속 이동하면서 춤을 추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전달되죠. 대신에 추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초반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대 전체가 대략 20분 정도인데 초반에 힘을 탁 실어주는 역할을 정국이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해서 텐션을 탱탱하게 만들었어요. 정국의 인트로 하면 노래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번 무대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됐달까요? 그 다음엔 흑조 댄서 부대가 홍해처럼 갈라지고 지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길이 나눠지는 것도 클래식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정국의 에너지로 긴장감을 높여주고 갔다면 무용 베이스를 숨길 수 없는 몸선으로 순식간에 긴장 상태를 툭 풀어주면서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같은 짜릿함을 줍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봉인 해제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발레에서는 성별의 구분으로 에너지 조절이 어느 정도 된다면 방탄소년단은 전원 남성 멤버들이니까 안무 구성으로 긴장감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무용을 했어서 그런지 확실히 저는 지민의 흐르는 듯한 선이 개취 저격 제대로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치면서 상체를 열어주고 팔을 펼 때도 느낌이 듬뿍듬뿍이죠. 정국 솔로는 한 박스 안에 여러 동작을 채워 넣는 거에 포커싱이 됐다면 지민 파트는 음악과 몸에서 흐르는 분위기를 담는 데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댄서들에게 들려서 앞으로 나올 때도 몸이 진짜 수한 동작으로 휘어서 올라와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원픽이었습니다. 위로 솟으면 양 다리를 앞으로 빼는 동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코어 힘이 엄청 탄탄하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코어 힘 없이 저런 동작을 했다가는 허리가 아작납니다. 리프팅이 된 상태에서 허공에 스텝을 할 때도 에너지가 같이 움직인다는 게 전달이 잘 돼요. 지민 댄스 리뷰를 할 때 호흡이 좋다는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호흡이 특히 중요한 리프팅 동작을 하니까 지민의 강점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고개짓도 역시 디테일이 좋고요. 이제 정국이 지민을 들어 올리는 대망의 리프팅 부분입니다. 리프팅은 사람이 사람을 들어 올려야 되는 동작이다 보니까 합이 엄청 중요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는 에너지에 맞춰서 상대를 들어 올려야지 부상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국과 지민의 리프팅 부분 안무를 쪼개서 살펴볼게요. 정국이 총 2번 지민을 리프팅 하는데요. 지민이 바닥에서 슬라이딩 턴을 돈 후에 일어나서 정면으로 킥을 해요. 이때 정국은 앉죠. 지민이 몸을 틀어서 백으로 애티튜드를 하면서 다리를 내리고 플리에를 하면서 점프를 하는 순간 정국이 일어나면서 지민을 잡고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정국이 지민을 든 상태에서 턴을 하죠. 그 다음은 정국이 상체를 숙이고 지민이 정국 등 위를 굴러서 넘어간 다음에 플리에를 한 채 몸을 숙이고 있다가 위로 점프를 할 때 정국이 받쳐주면서 두 번째 리프팅. 다이너마이트에서 같이 하면서 더욱 견고해진 지민과 정국의 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관객의 시선에서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건 리프팅 된 사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지민입니다. 들려졌을 때 전 지민의 손가락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무용을 해서 섬세한 손가락 표현이 나온다고 넘길 수도 있지만 손가락 표현이 의외로 난이도가 상당하고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민의 동작을 보고 1차적으로는 아름다운 표현력에 반하고 2차로는 노력의 흔적이 느껴져서 반했습니다. 이제 서포팅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파드네 파트를 볼수록 걱정이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걱정이 바로 서포팅을 하고 있는 정국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정국이 허리 괜찮을까? 리프팅 동작의 부상 위험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서? 당연히 낙상사고 위험도 있는데 드는 사람의 허리가 아작날 확률이 높아서입니다. 들어 올리는 동작은 매번 찰나의 타이밍이 맞아야 서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매번 타이밍이 맞는 건 숙련된 발레리노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리프팅을 하기 전에도 피겨스케이팅에서 점프하기 전에 각을 잡는 것처럼 나름의 준비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국과 지민은 리프팅을 하기 전에 각자에게 주어진 동작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각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는 거죠. 둘 다 동작을 계속 하다가 동시에 딱 맞춰야 하는 구성인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국의 팔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들고 돌잖아요. 정국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들고 버티면서 돌기까지 해야 하니 무리가 안 갈 수가 없는 동작입니다. 들고 버틴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압박을 한 번 더 받고 다시 허리를 세워서 또다시 리프팅.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저는 이 시퀀스들을 뜯어보고 제 허리가
다 실렸습니다. 전이 리프팅에서 어렵고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이목이 집중되는 서포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정국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멋있으면서 다칠 위험도 없는 무대를 꾸리는 어려운 일을 방탄소년단이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안 그래도 몸을 불사르는 안무로 유명한 방탄인데 이러다가 정말 몸이 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 스케줄도 어마어마해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일 텐데 부상은 그럴 때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뇌피쇼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고전 발레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발레하면 러시아, 마린스키, 볼쇼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파리 오페라부터 떠올리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고전 발레는 발레의 중심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옮겨갔음을 상징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 음악방송이 아닌 9시 뉴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온 중심의 이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내 엔터 산업의 지각 변동? 미디어 권력의 이동?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탄소년단이 갖는 상징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댄스 리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아의 취향 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